안녕하세요. 오레오 부동산 중개법인 대표 박재입니다. 자, 오늘은 상가투자 5번째 시간 상가 수익률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볼게요. 월세가 많을수록 수익률도 높다. 과연 그럴까요? 단순히 월세만 가지고는 상가 비교를 하기가 힘듭니다. 수익률이 중요해요. 근데 그 수익률이라는 게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표를 보면 A 상가가 매매가가 3억이고 월세가 150이에요. B 상가는 매매가는 2억인데 월세가 120이고, 자, 여러분들은 어떤 상가가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월세 150만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런지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A 상가입니다. 이유를 제가 7% 잡은 이유는 향후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게 되면 6, 7%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 시대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제가 7%를 잡았습니다. 자, 은행 이자를 350만 원 발생이 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상가 수익률을 계산을 할 때는 이 표를 지금 보시고 거기에 내가 해당하는 금액을 넣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식을 따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저희가 여기 계산식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매매 가격이 내가 얼마야, 보증금이 얼마 들어가 있고 대출금 얼마 있고, 여기 수식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보시면 지금 매매가 3억이고 보증금이 5천만 원일 때 월세가 150만 원이라는 가정을 하에 계산을 했더니 7.25%예요. 비상가는 계산을 했더니 똑같이 계산을 했습니다. 8.4%예요. 그러면 월세가 30만 원 적은 비상가가 수익률이 더 높다라는 겁니다. 왜 수익률이 중요하냐면 은행 이자를 이제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내가 대출을 받으면 은행 이자만 내고 항상 남았으니까. 근데 지금은 은행 이자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만큼 이자를 뺀 순수 나의 수익이 수익률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수익률 얼마 정도면 투자하기에 좋을까요? 라고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그런데 상가 경우는 수익률이 10% 이상 나오면 상급입니다. 최상급입니다. 근데 옛날에 이런 수익률이 나는 데가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 찾기 어렵습니다. 근데 수익률이 정말 7%만 나와도 좋은 상가다라고 하는데 현장에 있는 저의 경험으로는 지금 양평 같은 경우는 한 7% 나오는 상가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시골일수록, 그러니까 시골이라는 의미가 지방일수록 이 수익률은 높아요, 사실. 그래서 돈이 있으신, 현금이 많이 갖고 있으신 분들은 뭐 당연히 강남에 빌딩을 사시지만 이제 재테크를 위해서 움직이시는 분들은 지방에 이렇게 매입을 하십니다. 왜?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강남 같은 경우는 한 연 2, 3% 나오면 잘 나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여러분 세금이란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무주택자가 집 면적이랑 상가 면적이 같은 경우는 넓은 상가주택을 사게 됐어요. 그럴 경우 1세대 1주택이 들어갑니다. 상가주택은. 그러면 주택 부분만큼은 내가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예요. 하지만 상가 부분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간혹 가다가 내가 상가주택을 샀으니까 상가는 그냥 덤으로 내가 비과세를 같이 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세금을 어떤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점포에 딸린 작은 방이 있거나 지하실이 있거나 옥탑방이 있잖아요. 실제로 거기를 사용했다는 사실이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나 예를 들면 임차인 주민등록 등본에 입증을 하게 되면 해당 면적을 주택 면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양도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모르셨죠? 거의 대부분 지하실이나 옥탑방은 해당 안 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세금, 왜냐면 상가주택은 이런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리고 건물들도 위에 이제 옥탑방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활용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또한 임대 수익이
연 7,500만 원 이하일 경우, 그리고 5년을 초과하여 임대를 계속했어요, 장기로. 그러면 임대료 인상을 연 3% 유지한다고 가정을 하면 5%의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거 아셨어요? 우리 보통 보면은 지방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오늘 계속 지방 얘기를 하는데, 연 7,500만 원이면은 거의 한 500만 원 이하잖아요, 월세가. 월세 500만 원 이하이고 5년 동안 장기로 내가 내줬어. 그리고는 5년 동안 내가 한 번도 안 올렸어. 안 그러면 3% 이내로 올렸어. 그럴 경우는 세액을 감면해 준답니다. 꼭 아세요. 자, 이렇게 상가 수익률이 왜 중요한지는 다시 한번 상기를 해드리면, 그만큼 세금 부분이나 이자 부분이 이제 생겼습니다. 이자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모든 비용을 제하고 순수 내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 얼마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얼마짜리 건물을 갖고 있는데, 내가 강남의 건물이 갖고 있는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강남에 건물 갖고 계신 분들은 화가 나시겠지만, 강남 건물 갖고 계시는 분들 중에 수익률 많이 나오는 분들이 드뭅니다. 빚 좋은 개살구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남의 큰 건물보다 지방의 이런 작은 건물, 꼬마 빌딩이라든지 상가주택이라든지 그냥 상가라든지 이런 걸로 활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 기회가 온다고 말씀드렸죠? 경매 시장이 다시 화랑이 될 시기가 온다고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재테크 준비하세요. 자, 오늘도 좋은 글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미래의 가장 좋은 점은 한 번씩 하루씩 온다는 것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루가 내가 이 하루만 살고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과연 내가 늦게까지 잠을 자고 늦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게 있을까요? 그렇진 않으실 거예요. 그죠? 시간은 누구나 똑같이 24시간 있습니다. 그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후회 없는 하루 보내자고요. 또 뵙겠습니다.